네, 스타트업 전성시대입니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만 아무나 성공할 수 없다고 하죠. 대한민국 스타트업계 슈퍼히어로와 함께 스타트업 성공 신화를 만들어 드릴게요. 네, 스담 스타트업과 함께할 오늘의 전문가 아바엔젤클럽의 김종태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역시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창업시장에 도전장을 낸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표동열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인공으로 선정이 되셨는데 시청자들을 위해서 셀프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편하게. 네. 저는 모바일 편집 플랫폼 반편지 우체국을 운영하고 있는 사바나보트의 대표 표동열입니다. 예. 예, 스타트업이 예. 이렇게 자신의 서비스와 제품을 소개하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 이런 자리에 나오게 돼서 무척 감사하고요. 서비스 소개를 충분히 많이 하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사바나 보트를 오늘 방송으로 알고 계실 분들이 이제 많을 텐데 좀 기업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 사바나보트는 현대인의 소통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예, 현대인들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빠르게 이제 서로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그렇죠. 예, 하지만 가장 외로움을 느끼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이 연결돼 있지만 소통의 깊이가 얕아졌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이제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고 현대인들이 이제 좀 더 깊은 소통을 하면서 좀 내면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네.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그 소통이 좀 안 된다라는 거를 느끼실 때도 있으신가요, 대표님 스스로도? 약간 뭐 동료나 아니면 뭐 후배나 선배나 이런 분들하고. 보통 이제 카톡을 예. 좀 말해도 되나요? 네네. 그 카카오톡이라고. 카톡을 예. 많이 쓰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한 문장도 굉장히 많이 끊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면은 나의 의사가 전달되기 전에 음. 그 앞에 이야기만 듣고서 서로 이제 바로 멘트를 쳐버리고 하니까 네. 이제 의사소통에 굉장히 많은 오해가 생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짧은 단문으로 하다 보니까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긴 글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약간 예. 그런 면에서 많은 문제를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바나보트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해양산업 관련된 기업인가 네. 그래서 사업을 크게 하시는구나 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사명으로 보트라는 글자를 쓰시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계기가 있습니까? 예, 사실 사바나보트라는 이름은 제가 처음에 창업했을 때의 네. SNS 서비스 이름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보트라는 것은 무언가 투표를 한다라는 보트의 음. 뜻이고요. 아 그건가요? 네, 이제 처음에는 어. 사람들끼리 굉장히 익명으로 그리고 인스턴트식으로 좀 솔직한 소통을 했으면 해서 이제 그런 인스턴트와 그리고 굉장히 익명을 중심으로 하는 투표 SNS를 만들어서 이제 서비스를 했는데 아무래도 현대인이 원하는 소통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저희가 서비스를 접으면서 네. 거기에서 이제 배운 거를 잊지 말자라는 뜻으로 그 사바나보트라는 서비스 명을 사명으로 가져오고 이제, 그러셨어요? 새로운 반편지 우체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바나 보트의 대표적인 콘텐츠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어떤 건가요? 네, 사바나보트에는 대표적인 컨텐츠는 모바일 편집 플랫폼 반편지 우체국이 있습니다. 네. 모바일 편집 플랫폼이요. 네, 그 반편지 우체국에서는 편지 쓰기 그리고 일기 쓰기 그리고 라디오나 팟캐스트 방송 같은 컨텐츠들을 즐길 수가 있고요. 진짜요? 네, 편지 쓰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친구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지인에게 보내기 그리고 자신의 모르는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보내기 예,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나에게 보내기 기능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일기 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일기 이제 자신의 편지를 이제 첨부하거나 아니면 사진을 첨부해서 일기를 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루에 보통 이제 얼마나 많은 편지들이 쓰여지나요? 현재 하루에 한 1,000통 이상의 편지들이 1,000통이요? 네,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네. 이게 편지 쓰기 외에도 또 일기를 쓰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일기 기능도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네, 사람들이 아무래도 편지를 쓰는데 네. 네. 사용을 하면서 편지를 받았을 때의 기쁨보다 쓸 때 무언가 아. 글을 작성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만족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네. 글을 쓰는 행위 자체로서 사람들이 좀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해야겠다라는 취지로 일기장을 만들어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네. 예, 하루에 거의 500건에서 700건 정도의 일기를 사람들이 이제 꾸준히 적어주고 계시고요. 예. 예, 그리고 아무래도 디자인을 매달 새롭게 그 월별로 일기장을 다르게 해서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 놓았는데 네네네. 예, 사용자들이 많이 좋아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라디오 팟캐스트 방송은 어떻게 진행되는 기능입니까? 예, 옛날에 네. 이렇게 라디오 방송국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면 라디오에서 읽어주는 사연 읽어주고 네, 뭐 그런 그런 요즘도 거였잖아요. 읽어주잖아요. 예. 네. 근데 좀 더 그런 거를 감성적으로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예, 왜냐하면 자신의 편지가 라디오에서 읽혀지는 경험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저희가 자체적으로 팟캐스트를 운영을 해서 사람들의 편지를 읽어주는 콘텐츠를 만들었는데요. 네. 네. 예, 올해 8월부터는 예. CJB 라디오에서 오. 예, 월요일 코너로 이제 저희 편지를 읽어주는 오, 진짜요? 어. 네, 그런 그 코너를 만들어서 지금 라디오 방송을 하고 오. 있습니다. 코너 이름이 뭔가요? 음악 오디세이 최혜윤입니다의 아. 월요일 코너 예, 달이 떴다고 편지를 주시다니요 아. 라는 오. 코너입니다. 달이 떴다고 네. 전화를 주시다니요라는 그 감성적이네요. 시의 이름을 좀 착안을 하셨네요. 네, 그걸 아시네요. 이용택 시인인가 네.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역시 국어 교육과 이교육 씨의 네, 빛나는 알겠습니다. 자리였습니다. 예. 네, 이렇게 우체국 그 반편지를 들으니까 그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이밤 네, 죄송합니다. 아이유 갑자기 안 돼가지고. 씨의 노래를 네네. 부르신 것 같아요. 약간 닮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렇다면 이렇게 창업하게 된 계기를 물어보지 않을 수가 네, 없는데요. 그 그러니까요. 계기는 뭔가요? 평소에 SNS를 좀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전 눈팅족이라고 하죠. 나의 눈팅을 좀 많이 자주 하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저도 SNS를 잘 하지 않고 거의 눈팅만 주로 하는 네네. SNS를 사용하지 않는 견눈질만 하는 편이었어요. 그런 스타일이시군요. 예. 예.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예. 사실 잘 살펴보면은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따로 정해져 있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왜 사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SNS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 사람들이 수박 겉핥기식의 소통을 하고 그리고 보여주기식. 네, 그렇죠. 보여주기식의 이제 피드만 올리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이제 이 고민에서 출발을 해서 어떻게 솔루션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소통을 진정성 있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네. 이걸 직접 서비스를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아.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사바나보트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대표 콘텐츠에 대한 현황 어떤 게 있습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콘텐츠를 제외하고 이제 보통 대외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대외 협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우정사업본부와 대한민국 편지쓰기 공모전을 이제 모바일 부문을 신설을 해서 저희가 담당을 했었고요. 오. 네, 우정공무원 교육원과는 전국 초중고 글짓기 대회 또한 이제 저희가 모바일 부문 신설해서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올해는 CJ ENM과 함께 뮤지컬 시라노의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네. 새로 이제 개봉하는 영화 모리스 또 아. 이제 함께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 예, 이 외에도 이제 다양한 스타트업들과 함께 스타트업 제품을 파는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아무래도 저희 서비스가 사람들과 깊게 소통하고 이제 감성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니즈를 느끼고 이제 찾아와 주시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사바나 보트에 대한 기업의 소개 그리고 이 서비스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김종토 회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그 우리 사회가 워낙 이제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네. 기술적인 면에서도 이제 예전에 우리 그 꽃편지 쓰면서 뭐 눈물까지 떠트려서 이렇게 여성들 이렇게 편지 쓰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사라진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워낙 각박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메마르다 보니까 네. 다시 예전으로 복고에 대한 게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어져요. 우리 그 트렌드 코리아 2020이라는 책이 이제 최근에 나왔는데 네. 예, 그 책은 나오자마자 바로 베스트셀러가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뭐냐면 2020년이니까 올해죠. 2019년에 있었던 그 뭐 소비에 대한 이런 트렌드. 이슈들 정리해서 놓고 2020년에 어떤 트렌드들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주도할 것인가 네. 그런 걸 정리해서 놓는데
그게 이제 작년 트렌드 코리아 2019 그러니까 올해 해당되는 작년에 낸 작년말에 나온 책이었죠. 거. 거기에 뉴트로라는 키워드가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현대에서 과거의 거를 다시 이제 소환하는 네. 레트로. 뭐 그저께 레트로를 그저께 무슨 뭐 삼천교육대가 소환됐듯이 하여튼 이런 것처럼 그 예전의 거를 다시 복고풍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것들이 의외로 이제 이슈를 끌면서 이제 관심들을 끌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바나보트도 일종의 이제 그런 유의 사업 중에 하나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우리 그 인테리어나 이쪽에서도 보면 뭐 이렇게 턴테이블 그 뭐죠 그 LP판 돌아가는 이런 거를 요즘 막 선호한다든가 그다음에 그 우리 저 트랜지스터 대신에 또 그 무슨 그 뭐죠 그런 TV 같은 거를 옛날 예전 테레비 뒤에 뭐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수집한다든가 아니면 또 지금 편지를 또 옛날처럼 다시 또 쓰기 운동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각박한 사회에 어떤 감성적인 거를 불어넣는 네. 그런 하나의 어떤 이벤트성 행사나 그런 어떤 흐름에서 네. 이게 이제 사업으로 이렇게 확장돼가는 음. 그런 형태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절묘하게 그런 과거의 감성과 현대 기술이 이렇게 접목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우리 사바나보트도 편지이긴 하지만 이용은 또 앱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재작년인가 저희가 이제 투자 검토를 했던 아이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뭔가요? 군인들이 이제 편지를 자주 못 하고 그다음에 부모님도 편지를 못 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 앱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그걸 편지로 인쇄해서 군인들한테 전달해 주는. 근데 지금은 이제 군대에서 이제 휴대폰을 자유롭게 쓰게 되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약간 저 때만 의미가 해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의미가 인터넷 없는데 예전에 편지하면서. 그때만 해도 예. 아주 굉장히 큰 이슈를 끌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맞아요. 사업들도 이제 생겼다 없어졌다면서 이제 발전을 어. 거듭하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또 최근에 보니까 온라인 독서실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오, 예전에 우리 독서실 앞에 앉아서 면벽하듯이 공부하는 그거 네. 있잖아요. 무슨 뭐 우리 공무원 공부를 하든 대학 입시 공부를 하든 네. 네. 그런 공부하는 것들이 이제 혼자서 공부하기 힘드니까 각자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자기가 공부하는 거를 그냥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연결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유튜브에도 백색 소음이라고 맞아요, 해서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 유튜버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걸 찍어 올리면 맞아요. 그 사람들이 다 같이 그걸 보면서 공부를 하는. 그렇죠. 네. 서로 이제 동기부여가 되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예전에 우리 그 정말 지금 잘 모를 것 같은 그 독서실 분위기 이런 것들 다시 이제 소환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예전의 감성을 또 올려주면서 또 그걸 비즈니스로 이용하고 거기서 수익 모델을 창출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결국은 이제 그 우리가 그동안 과거도 안 돌아보고 그다음 꿈도 생각도 안 해보고 그다음에 살아가면서 그냥 너무 그냥 막 그 메마른 어떤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거기에 이제 뭔가 윤활유 같은 것들을 부어주는 그런 아이템들이 지금 서서히 올라오고 있고 예. 이런 것들이 아마도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아주 그냥 뭐 대박을 내거나 그럴 건 아니겠지만 서서히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면 충분히 투자도 받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로 자리를 잡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교욱 씨는 예. 이렇게 편지를 쓰거나 받아본 적이 많나요? 뭐 저희 세대 같은 경우 사실 군대에서 편지를 한 90% 이상 정도 주고 받았다. 네. 매일 썼거든요, 사실. 뭐 엄마한테 쓰고 그 당시 여자친구한테 쓰고. 쓰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잘 지내고 쓰면서 있는지 이렇게 모르겠네요. 또르륵 예. 눈물 톡 이렇게 흘리셨나요? 편지지. 풀렸죠. 훈련소 첫날 막 이럴 때는 진짜로 편지 또 보내온 거 보면서 막 또 울고 네. 그 당시 여자친구는 잘 건빵 있죠? 먹고요. 예? 네. 당시 여자친구는 잘 지내는지 모르겠네요. 잘 지내니? 그 당시에 내가 그 백색 그거 편지지 보통 백색 편지를 쓰는데 거기에 이제 줄 쓰고 이쁘게 이렇게 그 그림 넣고 이런 그 편지지가 나왔을 때 네. 완전 대박이었었어요. 기억이 나는 그런 게 것 없었거든요. 같아요. 네. 그런 것들도 하나의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입장에서의 혁신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군번줄 같은 거 막 꽃편지. 군번줄 같은 거 같이 해서 보내는 거 기억이 나는데 제 딴에는 되게 숭고한 의미로 네, 담아서 그렇죠. 보내줬는데 그거 보고 얼마나 극혐이었을까 그 친구가. 그래서 떠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초연결 시대지 않습니까? 5G 시대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슬로우 메시지 컨텐츠가 사람들에게 소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표대 대표님이 직접 생각하시기에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사바나보트의 강점. 예. 네. 일단 슬로우 메시지 자체가 강점을 갖는 이유는 네. 네. 사람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예.
구닥이라는 어플 혹시 아세요? 네? 구닥이요. 예. 구닥이요? 아, 아. 네, 알아요. 사진을 사진 찍으면 네, 네, 옛날 진- 감성으로 찍히는. 네, 정말 네. 필름처럼 약간 찍히고 구닥다리 같은 맞아요, 맞아요. 느낌인가요? 한창 유행했었잖아요. 네, 그 한 구닥으로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네, 맞습니다. 한 1, 2주 얘기하고 있다가 있잖아요. 아, 네. 비두야 비두 이렇게. 네,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네. 한 1, 2주 있다가 네. 이제 그 다시 사진을 찾아볼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진을 한 장 한 장 찍을 때마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찍거든요. 왜냐면은 그 필름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진 한 장 한 장에 이제 들어가는 감성이 굉장히 다른 거죠. 저희 이제 메시지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생각나는 걸 그 자리에서 바로 쓰는 것과 그리고 내가 좀 생각을 하면서 쓰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것을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은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슬로우 메시지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저희 이제 반편지 내에서 이렇게 슬로우 메시지로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과 편지를 굉장히 많이 주고받아요. 진짜요? 네.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정작 자기와 가까운 사람과 하는 걸 더 힘들어 하거든요. 예, 그 기차의 이방인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기차 옆자리에 앉은 사람한테 더 나의 인생 솔직한 이야기를 더 하게 된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 그 사바나 보트가 운영하고 있는 반편지 우체국이 좀 강점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사실 온라인 펜팔 서비스는 네. 그동안 여러 개 존재를 해왔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한국에도 몇 개가 있긴 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국제 펜팔 서비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들이 좀 있는데 네.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보면은 편지를 포방하고는 있지만 일반 SNS와 크게 다른 점이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와 같은 그 구조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일단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힘든 점도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경쟁자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거 아닐까요? 네, 음. 가볍게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메일이랑 뭐가 달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분명히 저는 이제 다르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뭐 음. 약을 푸는 숟가락이랑 밥을 푸는 숟가락은 다르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것처럼 저희는 이제 좀 같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지만 분명히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그리고 이런 감성적인 서비스는 사용자들과 소통 그리고 그 감성의 공감, 교류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 서비스 초기부터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서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제 굉장히 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거기에 들어가는 문장 하나, 뭐 우표 이름 하나, 그리고 우표에 들어가는 설명,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까지도 이제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이제 거기만의 분위기, 문화를 만들어낸 거죠. 예, 아무리 이제 그 뭐 자금이나 뭐 기술을 투입을 해서 저희와 유사한 제품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서는 쉽게 카피할 수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디테일한 면에서 좀 경쟁력이나 차별화를 시켰다라고 좀 이해가 되는데요. 정서적인 면에서. 네, 정서적인 네, 면에서. 정서적인 네, 면.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뭐 개척해 나가실 계획이지만 주위 평가는 어떤가요? 지금까지? 다행히 이제 저는 가장 큰 중요한 평가는 사용자들의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저희가 베타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제 1년 정도 서비스를 진행을 했는데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용자는 약 8만 명 정도가 모였고요. 8만 명이요. 네. 엄청나네요. 하루에는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사용을 접속하시는 분이 하루에. 네. 저도 이거 끝나고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러니까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달에는 한 10,000에서 12,000명 정도가 사용을 꾸준히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iOS와 그 애플 앱스토어에 다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다운로드 수 대비 리뷰 수가 굉장히 많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이제 양사 합쳐서 약 6,000개 정도의 리뷰가 달려 있고요. 와, 진짜 많네요. 네, 거의 11명 중에 1명꼴로 들어와서 리뷰를 작성을 해주셨고 네. 평점도 4.5점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5점 만점에 4.5. 네, 오, 네. 10점 만점은 아니겠죠.
예, 알겠습니다. 외부 기관에서 수상도 많이 하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이제 디캠프의 디데이라는 곳에 선발되기도 했고 네. 또 콘텐츠진흥원과는 함께 AIM 보이스라는 이제 프로젝트에 선발이 돼서 함께 협업을 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네오랩 컨버전스라는 스마트 네. 펜을 네네네. 만드는 그 기업에서 주최한 해커톤에서 저희가 해커톤. 2위를 해커톤. 네, 음. 2위를 했었고요. 음.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수상을 하긴 했는데 말씀드리기가 그렇게 그러니까요. 막 대단한 것들은 아니라서 네. 겸손하게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아니 김 회장님께서는 네. 성공 스토리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네네네.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좋으면서도 한편 좋으면서도 한편 걱정되는 뭐 이런 아이템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빨리 사용자를 많이 확보를 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뭔가에 대한 수익 모델, 사업성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서 사용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이제 모이니까 광고가 형성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올 수는 있긴 하지만 자체 수익 모델이 조금 더 좀 확고히 좀 이렇게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 네. 저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거를 글로 쓴다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쉬운 게 그쵸.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려워요. 우리 카카오톡이나 이런 단문으로 보내고 그냥 순간순간 이렇게 받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논리적인 생각을 쭉 정리해서 뭔가 하나의 문장을 구성한다는 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훈련되거나 많이 해보지 않으면 못하는 일들이에요. 네. 더구나 머릿속에서 생각한 거를 글로 표현한다는 거는 일종의 논리적인 부분이 형성이 돼 있어야 되고 네. 그 논리가 형성돼 있다는 얘기는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많은 그 설득을 하고 많은 양보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형성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메마른 사람들 뭐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 그 생활의 이기 특히 뭐 이런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어떤 그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게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예전에 아마 군대에서 편지 썼거나 또 여자친구랑 연애 편지 쓰거나 이런 것들이 네. 지금은 거의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살려내는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유용한 서비스로 보여지긴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익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아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여기에 논리적인 글쓰기와 논리적인 어떤 이런 훈련을 하게 하는 하나의 그 논리력을 좀 키워줄 수 있는 일단 수험 관련된 이런 클래스를. 쪽하고 접목하는 방법. 음. 그다음에 또 이게 협상하고 관련이 돼요. 논리를 자꾸 만들다 보면 상대방의 대화를 내가 들어주는 경청의 능력도 생기고 내가 말하는 걸 상대방의 그 설득하는 능력도 생기고 상대방이 말하는 걸 내가 다시 분석해서 요리조리 버무려 가지고 나의 어떤 논리를 상대방한테 다시 또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논리에서 나오는 건데 네.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일상생활 뭐 그냥 툭툭 치듯이 하는 이런 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논리라는 면하고 좀 접목을 해서 수험 시장하고 글로벌 협상 시장까지도 좀 이렇게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걸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제가 하면서 들었고요. 예. 하여튼 이 모든 게 사실은 글쓰기에서 시작돼요. 그냥 글쓰기. 손으로 직접 쓰는 게 중요하지만 요즘 또 그것까지는 네. 불편하고 이제 키보드로 하긴 하지만 실제 손으로 쓰는 글쓰기, 키보드로 하는 글쓰기 그 안에 논리 구성, 자기 어떤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을 자꾸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메말라지고 감정이 뭐 이렇게 좀 많이 메말라지는 거라서 그런 연습 훈련 이런 것들을 뭐 어른들도 어른이지만 우리 어린 학생부터 그런 것들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업성이 있어 보이고 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익 모델을 조금 더 이렇게 옆에 붙여가면서 이걸 알차게 키워가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 메가 트렌드라고 그래요. 오랫동안 지속될 트렌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콘텐츠로 충분히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네. 대표님 그 저기 감성적인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네. 그 김 회장님은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논리를 좀 끌어와야겠다라는 네.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많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반편지 글쓰기 클럽이라는 어, 오프라인 정말요? 모임을 운영을 네. 하고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편지를 쓰시는 분들이 글쓰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으세요. 수요가 많아서 아예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좀 그런 좋은 글들을 써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런 시장은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따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플랫폼을 정말 무궁무진하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네. 저도 네. 딱 이렇게 머리에 스치는 게 예. 요즘 동네 책방들, 동네 서점들 맞아요, 많잖아요. 맞아요. 거기서도 이렇게 글쓰기 클래스를 많이 열던데 혹시 이런 앱과 연계해서 클래스를 열어도 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불현듯 들기도 하네요. 네, 좋습니다. 일단 네, 대표님께서는 그렇다면 현재는 또 앞으로 또 어떤 전략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처음에 전략을 수립을 할 때는 이 편지라는
것의 감성을 아시는 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사용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초기 타겟층을 20대 후반에서 약 30대 이상 후반 뭐 40대까지도 생각을 하고서 저희가 서비스를 처음에 오픈했는데 네. 막상 시작을 하고 나니까 네네네. 10대에서 20대가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진짜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글을 쓰는 게 10대와 20대는 스마트폰으로 글을 쓰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없고 그게 더 오히려 편한 거잖아요. 오히려 30대 이상은 이제 이걸로 뭔가 글을 쓴다는 것 자체에 약간 좀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예, 왜냐하면은 글은 키보드로 치거나 아니면은 직접 써야지라는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새롭게 발견한 이제 그런 타겟층. 타겟층을 네. 네, 확실히 잡을 전략들을 수립을 하고 그러면 뭐, 있고요. 네. 네. 그 20대 초반 그리고 10대 뭐 후반, 20대 중반 요런 여성분들이 가지고 계신 또 문화 코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네. 거 잘 분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여기까지는 정말 좋은데 사실 뭐 쉽지만은 않은 순간들이 많이 찾아오셨을 줄로 압니다.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뭐 힘들었던 순간이나 위기의 순간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같은 서비스에서 가장 큰 위기는 네. 고객들의 그런 데이터를 소중하게 보호하지 못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개인 정보를 네. 네. 개인 정보도 마찬가지고요. 가지고 있던 편지. 편지를 잃어버리면 또 굉장히 그렇죠. 상심이 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가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열악한 서버를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홍보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건데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서버가 터질까 봐. 불안정해지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사용을 해주셨어요. 네. 예, 그래서 트래픽이 너무 넘쳐서 초반에는- 한번 서버가 터진 적이 있거든요. 어. 예, 그렇게 서버가 터지면서 이제 저희가 백업됐던 일부 데이터가 유실되는 일이 있었어요. 어머.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저희한테 큰 위기였습니다. 뼈아프셨겠어요. 예. 네. 아. 지금 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은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아예 서버를 교체를 크게 했고요. 아,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네. 용량을 늘린 건가요? 그럼? 네, 거의 한 10배 이상. 어머, 돈 많이 드셨겠다. 네, 좀 투자를 해서 네. 서버를 대대적으로 확장을 했고요. 예. 네, 고객들한테는 이제 저희의 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 보상도 진행을 했고요. 아, 그러셨어요. 아, 음. 네. 그렇다면 이제 기업 성장에 있어서 좀 시급한 보완점을 김종태 회장님께 좀 컨설팅을 받으시고 싶다면 지금 어떤 문제점을 가장 고민하고 계신지 네,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오히려 그런 사업적인 저희 서비스에 대한 고민은 크게 있지 않습니다. 워낙 이제 사용자들의 데이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확장했을 때 사용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그 사업이 확장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걱정이 없는데 네. 아무래도 생소하잖아요. 이 네네네. 편지라는 서비스가.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 쉽게 공감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과연 시장성이 있을 것인가. 시장성. 네, 이미 형성된 시장이 아니니까 이 시장 규모를 가늠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좀 많이 주저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설득할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진행해 보죠. 그러시죠. 예. 어떤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언해 주실 말씀. 그러니까 우선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네.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회수가 가능하냐. 투자 얼마나 방식. 빠른 기간 안에 여기서 빠른 기간이라는 건 보통 3, 4년, 5, 6년, 뭐 10년까지도 가요. 근데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회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거나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런 편지 쓰기 이런 것들이 처음에 아예 없던 상황에서 처음에 나왔을 때 투자자들이 아주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래서 이거 괜찮네 해서 투자를 했었는데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 아이고 이제 지금 이런 건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네라는 그 시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투자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와 있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 우리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거를 한번 도전해 보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하는 우리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혹시 그거 하시는 거 있나요? 네, 예비 창업 패키지는 이미 진행을 아 그래요? 네. 그 예비 창업 패키지 통해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창업 지원 자금을 지원해주는 게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걸 완성도를 좀 높여야 되겠죠, 그렇죠? 완성을 높여놓고 그 예비 창업 패키지 통해서 나오는 게 이제 일종의 뭐 처음에 창업 전 단계에서 시작을 했으면 이제 뭐 시제품 같은 것들이 나올 텐데 우리는 서비스가
이제 완전히 어느 정도 정착되는 그 구조를 이제 아마 요구할 거고 그 단계에서 이제 엑셀러레이터들하고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엑셀러레이터가 한 200여 개 있거든요. 등록된 엑셀러레이터가.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터는 3년 이내 기업들한테 주로 투자를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투자 금액은 뭐 금액은 다양한데 뭐 작게는 한 1,000만 원, 2,000만 원에서 많게는 2, 3억씩 투자를 해요. 근데 지분을 10% 이상 못 갖도록 지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초기 창업자들한테 유용한 하나의 채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엑셀러레이터를 잘 한번 활용해서 찾아보시고 뭐 필요하면 소개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엑셀러레이터와 엔젤 투자, 엔젤 클럽, 개인 투자 조합 이런 투자 펀드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공감을 얻는 어떤 그 채널을 빨리 확보를 하셔야 되니까 이게 감성을 건드리고 뉴트로라는 키워드에 또 뭐 앞으로 미래를 앞으로 이끌어갈 하나의 이슈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이긴 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돈을 벌지? 돈을 어떻게 벌어서 이걸 내가 회수할 수 있지라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이게 쉽게 선뜻 결정을 못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용자가 뭐 수천만 명 되고 카카오톡처럼 뭐 이용자가 많아지면 그 안에서 뭐 광고도 나오고 뭐 게임도 만들 수 있고 뭐 기타 수익 모델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 좋죠. 근데 과연 우리 이 반편지 사바나보트가 그 뭐 그런 어떤 그 사용자를 확보해 빨리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은 그 물론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 투자자들한테 그걸 입증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이제 사용자들이 늘어난다든가 여기 이 어떤 사용을 통해서 사람들이 각자 뭔가 어떤 만족도를 높아지고 서로가 서로를 연결해서 소개해서 들어가고 사용자가 또 확보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입증시켜주면 조금 더 이제 그 한 단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VC 투자를 생각해야 되는데 VC 투자는 아시겠지만 이게 뭐 빠른 기간 안에 회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검증이 완료된 사업 위주로 투자를 하거든요. 우리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결국 아래 단계에서 그 투자자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사업 모델을 설명할 게 아니라 사업 모델 플러스 이 회수, 그러니까 어떻게 회수시켜 줄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속도로 올라가면 어느 정도 시기에 매출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뭐 상장 준비를 할 수 있고 중간에 우리를 노리는 아주 거대 기업에 우리를 M&A를 시킬 수가 있고 이런 플랜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잡아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다 보면 투자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막 서비스 개발하고 그다음에 뭐 에러 나는 거 수정하고 이런 거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그걸 좀 약간 뒤로 빼놓은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앞세워서 고민하고 만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 백업 자료 만들고 앞으로 쌓이는 빅데이터 관리된 걸 어떻게 할 건지 전략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지금 바로 해야 될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결되셨나요? 네, 매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혹시 뭐 다른 거 간단한 거 또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요즘에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있어서 다른 고민이 생각이 나지 않네요. 그래요. 일단 어쨌든 우리 사업을 일단 제일 하려면 중요한 게, 네. 우리 자금이 제일 필요한 거니까 우리 사업자들이 네네네. 뭐 누구나 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사업 창업하신 분들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냥 나의 서비스, 나의 사업, 나의 영역 요거만 하다 보면 결국은 중요한 거를 뒤에서 놓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원포인트 컨설팅까지 함께 받아봤고요. 이제 대표님에게 앞으로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지 한마디 말씀해 주신다면요? 제가 아직 성공한 창업가가 아니라서 무언가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민망한데요. 네, 겸손하게까지. 네. 네. 겸손하세요. 그- 대표님. 예. 막상 시작을 하고 보면은 예. 예비 창업 단계일 때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잘 되지가 않아요. 네, 거의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생각했던. 근데 그게 당연한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네. 사실 좀 있다 보니까 많은 스타트업들이 성공하고 그리고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실패하는 걸 옆에서 목격을 했거든요. 네. 실패가 좀 정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성공이라는 비정상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본 많이 투자하셔가지고 서버 증설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방송 이후에 그 서버가 또 한 번 다시 좀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왔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사바나보트 앞으로 더 많은 사랑받기를 응원하며 함께해주신 김종태 회장님, 사바나보트의 표동열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